아스날전 직전에 그 스카이 스포츠랑 또 이제 인터뷰를 해요. 베실바랑 이제 로드리가 나와서. 나는 이제 이거 보고 로드리가 선발 나올 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경기 전에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베실바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선수 진짜 베실바 참 독특한 선수다라고 이제 생각한 이유가 무거운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고 있었는데 복장이 쓰레빠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 이거는 그 자취생 아니냐고, 자취생. 이번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베실바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예민하고 이제 날카로운, 그리고 이제 화가 어느 정도 있는 이 감정이 플레이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졌었잖아.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되게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좀 해보자라면, 이 공정하지 못한 경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 이 선수의 분노의 대상이 UEFA지 아스날은 아니잖아, 냉정하게. 따라서 칼라피오리라든지 아니면 트로사르 같은 선수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이나 신경질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는 안 됐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심지어 이 선수는 주장이잖아. 주장답게 좀 어느 정도 좀 감정을 좀 컨트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선수들 다 보고 배운다고. 후사노프, 오라일리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기는 해요. 베실바가 이번에 그 경기 후에 MBC와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를 치르는 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 아스날은 회복할 시간이 5일이나 있었고 우리는 이틀 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이제 부침을 겪었었던 관계로 이제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고, 풀타임을 소화하더라도 나중에는 뭐 기어다니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3경기를 다 풀타임 소화하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고요. 아스날전 한 후반 중반부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연출을 시켜줬었죠. 물론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요즘에 이제 조깅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0km 뛰는 걸 목표로 이렇게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축구라는 스포츠는 일관적으로 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스프린트를 쳤다가 멈췄다가 또 스프린트 쳤다가 멈췄다가 반복하면서 10km 넘게 이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무릎 부상의 노출도 엄청 심한 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3경기를 뛰는데 그 중에 마지막 경기를 이틀 반만 쉬고 경기를 한다라는 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후사노프가 일정 탓에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기에서는 많은 요소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정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 아스날 측이 아니고 뭐 기자들이나 뭐 로이킨 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UEFA를 이제 저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UEFA가 일정을 이딴 식으로 짜놨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시청률이라든지 뭐 흥행을 위해서 일정을 나눠서 잡느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프리미어리그처럼 차라리 일정을 이렇게 몰아서 진행을 하면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원정 경기를 준비할 때는 하루가 더 필요하다. 아스날이 4일에서 6일을 쉬는 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우리에게는 하루만 더 주어지길 바랬던 것 뿐이다. 그랬다면 공정한 승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스날이 얼마나 쉬는 건 우리가 관계없어.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스날이 뭐 많이 쉬어서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게 아니야. 아스날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라고 불평하는 거 아니야. 그냥 UEFA 때문인 거고 우리는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아스날보다 덜 쉬어도 되니까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다.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구태여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그러실 수 있잖아. 이것도 괜히 또 아스날 끌고 들어와서 괜히 또 이거 변명하는 거 아니냐, 핑계대는 거 아니냐, 니네 그래서 아스날한테 뭐 이렇게 템백한 거야? 라고 이제 누군가는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레인더러스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팀 단위로 아주 열심히 잘 싸워줬기 때문에 승점을 1점만 챙겨서 돌아가는 이 상황이 실망스럽다. 너무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인도르스 인터뷰들을 지금까지 쭉 봐오면요, 이 선수는 정말 생각보다 야망이 정말 많은 선수예요. 야망남이에요. 야망남.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 승리하고 싶어하고, 트로피 무조건 따고 싶어하고, 찬스가 나오면 득점으로 연결시키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기장 위에서 탐욕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펩은 이런 유형의 선수를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까지의 맨시티 선수들은 다들 너무 사이가 좋고 뭐 친하고 그리고 착하고, 그래서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 패스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던 관계로 우리가 이제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이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레인더러스의 이 그 성공을 향한 이 갈망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맨시티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 거고요. 실망스럽다라고, 너무 아쉽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레인더러스가 처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속마음은 다들 이럴 텐데 왜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냐고, 그지 않아? 어시스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난 엘링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제대로 연결이 되었고 엘링은 아주 잘 마무리해줬다 라고 짤막하게 이제 소감을 밝혀요. 사실은 뭐 이거는 길게 이야기할 게 없죠. 레인더러스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었어요. 홀란드가 좋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차피 이 선수는 홀란드한테 공 주는 게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애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선수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줬다라는 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침착하게. 상대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반대쪽에서는 도쿠가 뛰고 있었거든요. 물론 홀란드한테 줄 확률이 매우 높고 이게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긴 하지만서도, 울브스전에서만 보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는 오스카밥이 공을 소유하고 있었고 엘링 홀란드랑 그 다음에 이제 레인더러스가 둘이 동시에 스프린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오스카밥은 홀란드가 아니고 레인더러스에게 공을 연결을 시켜줬었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플레이로. 그게 이제 아스날까지 연결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홀란드에게만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이제 연출하게 된 거다 라고도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레인더러스는 지금까지 맨시티에서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실망스럽다라기보다는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점유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소유를 원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했다. 많은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들이 마지막에 골을 넣은 건 실망스러웠으나 수비적인 방식으로 아주 잘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여기서의 결과는 5대1이었어. 이거 알고 있었어? 라는 질문에 모를 리가 없잖아 라고 이제 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경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며 3점을 챙겨오기를 바랬지만 생각보다 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 경험을 토대로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선수의 야망이 보이죠. 우리는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며 3점을 챙겨오길 바랬지만 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선수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나 뭐 성공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어 선택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죠? 근데 이런 선수가 진짜 필요하기는 해.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머릿속에는 승리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 아스날은 강력한 우승 후보잖아. 너네도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는 약간 좀 직설적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당연히 여전히 우승이야 라고. 힘들게 무승부를 따낸 팀답지 않게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약간 예의 없는 예의 없는? 약간 좀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 또 날라오게 돼요. 또 침착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어. 일정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하며 이젠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다음 몇 주간의 일정을 준비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본 뒤에 이게 정말 과르디올라의 경기를 본 게 맞아? 라고 말한다 라는 질문을 받아요. 이러니까 이제 레인더러스가 되게 크게 웃습니다. 너무 활짝 웃어.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런데 경기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우리 선수들은 그저 규칙을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감독의 지시를 따를 뿐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해외 그 로컬 유튜버들도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펩이 550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 아스날을 상대로. 특히나 이제 아스날 로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까지 런던의 경쟁 클럽의 팬들은 뭐 펩의 아류다, 그리고 맨시티의 아류다 라는 방식으로 이제 비아냥을 당했었는데, 지금 펩이 아르테타를 상대로 그리고 아스날을 상대로 템백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본인들이 언더독이고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준
경기였다라고, 그만큼 의미가 깊은 경기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이제 우리는 오리지널리티이기 때문에 다른 런던 팬들에게 비아냥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면서 엄청 또 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번 경기 결과를 이제 바라보는 분도 있더라고. 아스날 로컬 유튜버 중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죠. 지금 현재 아스날 전력이 매우 강하고, 물론 이제 맨시티는 일정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 말 따라서 그 아스날은 지금 현재 매우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경기는 5-4-1로 준비가 된 듯 했다. 그러니까 시작이 5-4-1이었고 후에 이제 5-5-0으로 홀란드가 니코 곤잘레스랑 교체가 되면서 5-5-0, 그러니까 템백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5-4-1로 경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이 많잖아요. 아스날은 많은 옵션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옵션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가 나와서 창의력을 발휘해줄지 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수비적인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죠. 돈나룸마가 뒤에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라는 질문을 또 받아요. 이럴 때 치치 이거 되게 나는 이거 되게 웃겼어. 그게 바로 치치라 얘기하더라고. 원래 지지오였잖아요. 치치가 뒤에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매우 큰 자신감이 생긴다.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치치라면 막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그의 큰 덩치는 우리도 힘이 더 세지고 큰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듬직한 골키퍼가 있다라는 거, 피지컬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골키퍼가 뒤에 있다라는 건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펩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선수들에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에스팀 콤파니라는 맨시티 로컬 유튜버가 있는데, 이제 스포츠몰에서도 이제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까지 직관 가서 경기들을 쭉 봐오면서 디아스를 나를 포함한 많은 팬들이 비판을 했었던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의욕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나룸마가 온 직후부터 이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그렇게 기분 좋게 해맑게 기쁘게 경기하는 걸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게 된다. 첫 시즌 때, 그러니까 디아스의 첫 시즌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위에서의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끼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로컬 팬들이 디아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 또 좀 의욕적이지 못했던 부분. 왜냐면은 이 선수는 딱 마인드셋이 전투적으로, 그러니까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는 선수들이 무언가 잘했을 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준대요. 디아스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선수도 엉덩이 먼저 때리고 하이파이브는 당연하고 머리 막 흔들어주고 이제 막 뺨 때리고 이런데 근데 지난 아스날전에서 보면은 그바르디올 뺨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 디아스 가갖고 뺨부터 때려. 영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디아스 첫 시즌에 보여줬었던 그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돈나룸마가 오므로 해서 팀 분위기가 아예 달라진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 어려운 것을 막아내고 나서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라고 말해준다. 치치가. 그러니까 되게 멋있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이야. 라는 방식으로 너무 쿨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도 불러일으켜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언제나 최전방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보유한 팀의 미드필더라면 경기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것도 홀란드에 대한 칭찬도 이제 구태여 이제 한번 또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선수 와 최후방에 있는 선수가 그 누구보다 믿음직할 때는 경기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을 불러 일으켜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돼요. 진짜 정말 좋은 팀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죠?
그바르디올은 이제 그 맨시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뷰를 한번 또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매 시즌 어려워지고 있는 리그이다. 물론 남은 경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를 준비한다. 아스날전에서 우리는 100%를 쏟아부었으며 모든 경합에서 세컨볼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리워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 수비수인 내 근처에서 다른 선수들 모두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나 기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좀 전에 그 디아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의욕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도 열심히 한 건데 의욕적으로 이렇게 진짜 팀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면서 이 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런 퍼포먼스가 나는 너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맨체스터 시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디아스한테 뺨 많이 맞았잖아. 디아스한테 뺨 맞을 때 그바르디올 표정 보셨어요?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있어.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 막 전투력이 막 나 봤어?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듯이 막 이런 멋을 엄청 부려. 진짜 멋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지? 피지컬도 좋고, 그바르디올은 피지컬 쪽으로도 너무 완성되어 있고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고, 그 스카이스포츠 기자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검투사를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디아스 그바르디올 둘이 서 있으면 딱 자세가 나와. 너무 멋있는 선수 같아. 그리고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고, 우리는 오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일주일에 3경기를 치러서 매우 힘든 한 주였지만 우리는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잘 극복했고 이대로 해 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스날전에 대한 코멘트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돈나룸마가 이번에 야신상을 받았습니다. 야신상에 대한 인터뷰를 짤막하게 이제 해주게 됩니다. 전 세계에는 훌륭한 골키퍼가 많기에 이 상이 가진 의미는 특별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이 상에 만족하지만 여전히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맨시티로 이적한 이유이기도 하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돈나룸마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탈리아 선수들은 멋있어, 멋부리는 선수들이 많을 거야 라고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오해를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맨시티에는 발로텔리 이후로 이탈리아 선수들이 없었거든. 이래서 항상 만치니처럼 이제 자의식이 넘치고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멋있고 퍼포먼스도 그대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묻어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돈나룸마는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맨시티 입단 기념 인터뷰 때부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제 했거든요, 인터뷰를. 근데 항상 그래, 발전이라는 표현, 개발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너무 겸손한 거야. 야신상을 탄 선수가 나는 아직도 발전을 할 거야,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있어 라고 이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돈나룸마 당사자도 당연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볼 플레잉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에데르송은 이렇게 해왔는데 얘는 이걸 못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도 롱패스를 날려주는데 아웃프론트를 굉장히 세게 매겼더라고. 골키퍼의 롱패스는 특히나 이제 이거는 센터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인스텝보다는 아웃프론트로 차야 세게 나가잖아요. 여기서 회전을 어느 정도 먹여줘야 정확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드필더들이 패스할 때는 요런 구질로 이제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골키퍼나 이제 센터백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구질로 날아가는 거니까 반대 회전을 매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회전을 너무 많이 매겨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회전을 얼마나 세게 매겼는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 근데 이 정도로 회전을 많이 매기면요 멀리 못 날아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의도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매기겠다고 세게 먹여가지고 막 날아가서 정확히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늦게 떨어져서 홀란드가 이제 경합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갔었더라면은 이제 홀란드가 프리찬스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본인이 발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퍼포먼스에서 보여주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맨시티 팬들은 즐거운 눈으로, 그러니까는 귀엽게 볼 수도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너무 겸손하잖아. 내가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누구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최고의 골키퍼 자리에 오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고 그렇다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자신의 그 속마음을 내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최대한 억누르고 계속해서 이제 겸손한 표현들을 쓴다라는 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맨시티 상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레인더러스나 베실바나 지금 돈나룸마, 그바르디올 이 선수들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미래는 밝다, 지금만 넘어가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